안녕하십니까. 미용예술학 박사 박상국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1980년대와 90년대 우리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겠는데, 그래서 80년대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제3의 물결이라는 앨런 토플러의 사상이 나오면서 또 흐름이 바뀌고요. 여전히 포스트 모더니즘이 계속 진행을 되면서 80년대는 대중에 의해 이끌어지는 문화가 많이 더 본격적으로 형성이 돼서 대표적인 팝스타로는 마이클 잭슨과 마돈나가 등장하면서, 또 90년대 들어오면서는 또 80년대를 재현한 듯 하면서 더 발전적인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룩이 나오고, 그다음에 흑인의 문화적 요소들이 이제 짙게 반항하는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배어나요. 그러면서 또한 새로운 문화가 진화되고, 그래서 이렇게 현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80년대 사회문화적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란 이라크 전쟁, 기억나시는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로 인해 에너지 파동이 일어났고, 자, 양보다는 이제 질, 퀄리티가 이제 패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량 생산보다는 소량 생산의 나만의 디자인,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고요. 자, 앨런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통해서 개성을 존중해야 된다. 그다음에 가족 중심이어야 된다. 다양성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서 재패니즈 룩, 서양인이 봤을 때 1번 룩은 어때요? 에스닉, 이국적인 패션이겠죠. 이런 것들이 다시 재조명됐고요. 그 다음에 펑크, 포스트 모던, 네오 모던, 네오는 새로운이란 뜻이었죠. 네오 모더니즘, 앤드로지너스 룩, 그 다음에 현대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되었고, 생활 영역이 확대되고, 생활 수준과 소득이 향상돼서 패션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 다음에 또 에이즈라는 새로운 신종병이 나왔고요. 그 다음 89년에는 자, 동덕 서독을 나눈 장벽이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음악 전문 채널인 MTV가 창설되면서 아이돌 스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미국 청소년들은 그들의 우상이 되는 아이돌 스타를 따라하고 의상을 또 똑같이 입고 이런 게 생기죠. 그래서 사회 산업화가 가속함에 따라 디자인에 있어도 기능적인 거, 그렇죠. 우리 뭐 이를테면 요즘 아웃도어 뭐 이렇게 기능성 요새 논란이 많죠. 이렇게 기능적인 것들이 많이 발달됐죠. 그러니까 모든 사회가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의 최고의 예술가를 꼽으면은 누구를 뽑죠, 여러분들? 그렇죠. 스티븐 잡스를 뽑죠. 이렇듯이 기능적인 면들이 많이 강조가 돼요. 그러면서 토탈 코디네이션으로서의 패션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고요. 빅룩, 크게 입는 거죠. 그래서 빅룩의 상징은 여권 신장, 넓은 어깨 스타일, 그러니까 커 보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재패니즈 룩은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일본이 유럽에 진출하면서 일본풍의 의상과 문화를 유행시켰죠. 그리고 또한 올림픽으로 인해 기능성 소재인 라클라, 여러분들 알죠? 라이클라. 이 사용이 일반화돼 일반인들도 기능성을 강조한 스포츠웨어. 요즘 어때? 아웃도어까지도 즐기게 되죠. 그래서 디자이너의 라벨을 모티브로 글래머 스타일이 유행해졌고, 자, 그 다음에 앤드로지어스 해가지고 로카스들이 여장이나 남장,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처럼 하고 다니고 남자가 여자처럼 하고 다니는 지렁이 같은 자웅동체 앤드로지너스 룩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반엘리트주의, 그린지 룩이죠. 그래서 그린지 룩은 어떻게 보면 뒷골목 문화인데요. 그걸 마크 제이콥스가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에 포크로우, 그 다음에 에스닉에서 민속 의상, 그 나라마다의 특징적인 의상이 유행을 했고요. 그래서 84년부터 여성복의 매니시 현상, 그러니까 남성다운 당당함이죠. 짧은 커트 헤어스타일이 유행했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팝스타는 마이클 잭슨, 스릴러 앨범이죠. 그 다음에 마돈나, 장폴 고띠에가 고안한 옷이었죠. 콤브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컬처 클럽, 나중엔 보이조지죠. 보이조지. 이렇게 남자가 여자처럼 하고 다니는 거. 자, 사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랬죠. 자, 모더니즘은 기능주의와 결부해야 비교적 단순한 요소로 이루어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서로 다른 요소, 그러니까 이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상으로 뜨면 앞에는 면이고 뒤에는 나이롱이고, 또 머리로 뜨면 앞에는
볼륨 매지고 뒤에는 웨이브, 서로 이질적인 요소죠. 이런 걸 섞거나 과거의 작품을 인용하는 등 기존의 규범을 해체하면서도 종합을 지향한 거죠. 그래서 음악 보면 우리 케니지 아시죠? 그다음 미술은 팝아트를 제청한 앤디 월, 문학은 뭐 조나단 바드 뭐 이런 사람들이 유행을 했고요. 건축은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방법에서 저번에도 우리가 70년대를 보면서 해체주의가 나왔죠. 그 해체주의가 더 건축에 많이 발달되고 요즘에 와서 이제 헤어의 해체주의 커트가 이제 구축이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때요? 헤어 부분이 많이 늦죠. 딴 분야에 비해서. 그래도 늦었을 때가 빠른 거죠. 늦었지만 우리도 이러한 사상에 열심히 해서 끼일 수 있는 단체가 돼야죠. 그룹이 돼야 되고. 자, 의상도 서양복, 기능성과 실용성, 대량 생산을 강조한 단순한 디자인. 그 다음에 이제 파워슈트에서 남성성을 강조한 여성복. 여권이 신장되니까 이런 게 유행이겠죠. 그래서 어깨를 각지고 크게. 어깨가 어때? 상당히 각졌죠, 여러분들. 이렇게 빅룩. 허리는 짤룩. 그쵸? 그래서 파워슈트, 파워드레싱이라고 그러죠. 머리도 짧아지고, 예. 옛날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빅룩. 자, 재패니즈 룩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유행 경향이고 인체의 곡선보다는 몸을 전체적으로 감싸는 헐렁하고 커다란 윤곽과 무채색을 사용해 도형의 느낌이 첨가된 룩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빅룩이 유행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앤드로지어스는 자, 양성의 자웅동체라는 의미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남성과 여성이 서로 바꾼 거죠. 그러면서 크로스오버 룩을 완성시킨 거죠. 자, 이제 사진에서 볼 수 있으면 아까도 설명했는데 보이조지. 그쵸? 컬처 클럽. 남자가 여자처럼 하고 다니고 밑에는 자, 스윗 드림의 노래를 부르는 유리드 스미스의 의상이죠. 머리하고 어때요? 여잔데 남자처럼 하고 있죠. 이런 게 앤드로지어스 룩이다. 그 다음에 요즘 레깅스 많이 입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레깅스도 바디 컨셔스 해가지고 80년대 중반에 나온 거죠. 그래서 육체의 의식, 즉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뜻으로 자, 빅룩에 반대돼서 크고 헐렁하게 입는 거에 반동으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몸의 곡선을 유연하게 살리면서 가슴, 허리, 힙을 강조했죠. 그랬더니 어때요? 굉장히 달라붙죠? 예. 요즘 걸그룹 보면 또 이렇게 나오죠? 뭐 붕대 감은 것처럼 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 비대칭, 기하학 전문, 여기 보면 비대칭, 여기 콤브라식으로 해놨죠? 그 다음에 대담한 색채 등이 함께 나왔죠. 바디 컨셔스. 자, 그 다음에 80년대 룩인 다이나비. 그래서 다이애나 스타일이 굉장히 유행하게 됐죠. 바람머리 스타일로. 자, 다이나비의 패션은 80년대 사이에 풍요로움과 부를 상징한 과장된 스타일. 많이 부풀렸죠. 그러면서 자유롭고 낡은 것으로 미를 표현했던 과거와는 달리 도시적이고 럭셔리한 패션의 등장을 불러일으켰죠. 좀 럭셔리하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머리도 좀 띄워놓죠. 거기다 이 시대의 디자인의 포인트는 많은 사람들의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뽕을 넣는 거죠. 숄더 패드, 어깨에. 자, 이는 부위함을 강조하기 위해 패드를 넣어 어깨를 한껏 부풀렸고 넓은 벨트로 허리를 졸라매 상체를 더욱 강조했죠. 그래서 이러한 스타일의 패션을 다이애나 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낭만주의라고도 일컬어요. 그래서 새로운 스타일로 짧고 말쑥한 머리 모양과 풍성한 주름이 달린 옷을 입은 다이애나가 보그 잡지에 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이애나의 패션에 관심을 갖게 됐죠. 자, 그러면서 마돈나가 등장하죠.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어요. 외국에서는 엄청나죠. 아직까지도 유명하죠. 지금 마돈나의 스타일도 뭐 어때요? 굉장히 어때요? 앨범 나올 때 보면 파격적인 변신을 많이 했어요. 청순미부터 해서 막 파격미까지. 자, 20년간 슈퍼스타로 군림해온 마돈나는 새로운 앨범, 뮤직비디오, 또 영화가 나올 때마다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대중을 압도했다. 이런 그녀의 변신의 중심에는 패션을 통한 철저히 계산된 전략적 이미지. 이제 전략이죠. 요즘은 뭐 기획사니 뭐 이런 게 많아서 어때요? 다 전략이잖아요. 마돈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과거에 시도된 스타일룩을 재창조하기도 하고 완벽하게 다른 인격으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그녀의 승리는 전적으로 패션에 기인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룩이 이제 생기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점했다 운동복 또는 여가복의 개념은 스포츠웨어가 발달되고 기능성복이 발달되죠. 그래서 트랙슈트. 요새 우리 홈쇼핑 보면 트랙슈트 있죠. 봄이니까 트랙슈트, 뭐 가을에 또 트랙슈트. 그 다음에 에어로빅 슈트 등 바디슈트 더불어 니트도 유행했죠.
그러면서 대담한 세계조와 화려한 양식이 가미되었고, 그 다음에 힙합 패션. 그렇죠, 여러분들? 자, 1980년대 뉴욕 브루클린. 아우, 안 좋은 지역이죠? 예, 할렘 구역이죠? 가난한 흑인과 푸에리토리코 소년들을 중심으로 발생. 브레이크 댄스. 그렇죠? 관절을 막 꺾어가지고. 그 다음에 스크래치 막 이렇게 긁어가지고, DJ가 나오고, 그 다음에 랩 뮤직, 그 다음에 그래피티 등이 만들어지면서 블랙 흑인들의 새로운 인문학이죠. 블랙 르네상스가 태동하게 되죠. 그러면서 힙합 스타일은 노동자 계층의 2세들이 옷을 살 돈이 없어 아버지 옷을 물려받으니까 어때 크죠? 그리고 할렘에서 자란 아이들이 권총, 마약, 우리 영화 통해서 많이 보죠? 많이 소지하기 일부러 통이 넓은 바지와 마약을 넣고 권총을 넣기 위해서 통이 넓은 바지와 주머니가 많은 바지. 그러면서 우리 엔지니어진 해가지고 뭐 나왔죠? 그런 바지들이죠. 점점 길거리에 스트리트 패션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래서 팬티를 내어 밑에 걷어입는 바지 스타일. 그래서 힙합 패션이 기존 패션과 다른 의미는 돈 없는 길거리 빈민가 계층이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스트리트 패션을 당당히 입고 나온 래퍼들, 그쵸? 이로 인해 환호를 받으며 인기를 끌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보이죠, 여러분들? 래퍼들? 네, 좋아하는 가수들도 있을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에미넘을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또 헤어 디자인 보면요. 자, 펑크 스타일의 가수 데이빗 보이, 그쵸? 앤드루 지어스 룩이죠. 남장 여인을 연상케 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다양한 펌어 기계의 발달로 웨이브 형태와 모양이 다양해지고 볼륨 펌, 내추럴 펌, 스트레이트 펌이 유행하죠. 그래서 이 시대의 여성들은 자유분방 스타일을 선호하고 자기 개선을 강조하고 헤어 제품에서는 획기적인 게 나오죠, 여러분들. 생각나요? 무스. 그 가스 충전돼가지고 흔들지 않고 쓰면 어때요? 나중에는 풍성하게 거품이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젤이 나왔고, 예. 그리고 헤어 염색이 다양화됐죠. 그리고 유니섹스 모드와 더불어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유행이 급속도로 번졌고, 요즘은 이제 어때요, 여러분들? 몸은 여기 있지만 정신은 세계 곳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서 90년대 들어가 보면요. 자, 90년대의 사회적 배경을 보면요. 퍼스널 컴퓨터가 일반화됐죠. 정보의 네트워크. 이제 개인이 컴퓨터를 다 지니게 돼요. 잡스의 공헌이 크죠. IBM의 공헌이 크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이데올로기가 태주되고, 이념이 태주되고, 에콜로지, 환경을 생각하자라는 게 이제 태동이 되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하고, 미국의 LA 흑인 폭동 사건 나시죠? 넬슨 만델라 생각나죠? 남아공화국. 예. 그 다음에 나사, 탐사 위성을 자꾸 보내죠? 그 다음에 유전자 복제, 예. 돌리 탄생, 그 다음에 무역기구, 홍콩의 중국 반환, 그 다음에 유로화, 하나된 유럽이 되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해체주의가 여전히, 그 다음에 젠 스타일, 그 다음에 아바타, 그쵸? 가상현실이 이제 대동하게 되죠. 그래서 1900년대 지구촌의 최대 관심사는 에콜로지, 환경 문제죠? 그 다음에 레트로 패션, 복고주의가, 그쵸? 그래서 50년대, 60년대, 30년대 룩이 다시 현재의 재조명에서 재탄생되는 걸 우리는 레트로 패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패션의 세계화가 되고 새로운 여성상을 찾게 되고 거리 패션의 영향력이 커지죠. 스트리트 패션. 그러면서 미니멀리즘, 그렇죠? 그다음에 명품 라벨이죠. 예, 그래서 뭐 무슨 옷 입었다 그러면 이렇게 드러내는 거. 그다음에 에스닉, 예, 인기. 일본의 문화 영향이죠. 그다음에 요즘도 유행하는 시스루 룩, 그렇죠? 속이 좀 비치는 거. 그 다음에 화려한 남성 패션, 자연스러움을 강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에콜로지 보면요. 자, 환경 생태학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의식이 확산된다. 그래서 천연 소재, 천연 염색, 우리 칼라도 보면 뭐 천연 염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홍보하는 데도 많았죠. 그래도 펌약도 어때요? 환경을 중시하는 약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연물을 형성한 모티브, 자연스러운 실루엣 그 특징이며 아메리칸 이지 스타일이 생겨난, 지금 보면 후드티 어때? 아메리칸 이지 스타일이죠. 예. 그 다음에 레트로, 과거의 패션 스타일이 반영되면서 옛 기억 속에 파묻혀 있던 추억의 재현과 현대적 라인과의 새로운 만남과 융합이죠. 특히 오드리 헵번, 50년대 헵번 룩, 그 다음에 재키 룩, 60년대죠? 그 다음에 먼로 룩, 다시 50년대죠? 그 다음에 비틀즈 룩. 자, 헵번은 이탈리안풍의 짧은 머리, 재키 룩은 양배추 인형처럼 뒤통수, 우리나라 어머니들, 중년 여성이 좋아하는 뽕 살리는 머리, 먼로 룩, 마릴린 먼로 룩, 버블펌, 그쵸? 그 다음 비틀즈, 요즘 하는 댄디 컷, 댄디 룩. 어때요, 여러분들? 그쵸? 다 연결이 되죠? 이걸 재해석한 거죠? 자, 대표적인 인물로 아이디어를 얻어 디자인의 의복이 인기를 누리고 또 중고품을 판매하는 빈티지 샵도 출연했죠. 그 다음 페미니즘 해서 지금 어때? 시스루룩. 벌써 이 당시 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늦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 같이 패션의 최첨단에 있는 사람들이 안목을 넓히고 지식을 넓혀서 이제 앞으로는 제안해 줄 수 있는, 미래를 제안해 줄 수 있는 미용인, 전문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시스루룩. 자, 말 그대로 비치는 옷감을 가지고 만든 의복. 그쵸? 비치죠? 그래서 비치는 옷감과 간단한 디자인으로 인체를 노출, 섹시함을 강조한 거죠. 더불어 글래머스 룩도 출연을 하게 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 미니멀리즘, 축소주의죠?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기존의 제품, 없는 제품을 만들 때는 통합화한 거죠? 핸드폰, 사진기, 그 다음에 mp3, 이렇게 따로따로 갖는 걸로 하나로 통합한 거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요,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받은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장식의 요소를 배제한 최소한의 표현을 의복에 맞는 거고, 우리도 머리를 최소한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브 스타일들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자, 기본적인 스타일의 직물과 독특함은 실루엣만을 살려 표현하였다. 그래서 이런 미니멀리즘의 패션들. 그래서 캘빈 클라인, 랑방, 질 샌더 엄청 많죠. 그 다음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마크 제이콥스의 그런지로 해가지고 히피의 영향, 낡은 대로 낡아 스트레이트에 가기 직전에 헌 옷을 꺼내 입은 듯. 그래서 옷이 이렇게 해지거나 페인트가 묻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1993년 가을 뉴욕 컬렉션의 당시 브랜드 페릴레스 디자인을 총책임했던 마크 제이콥스에 의해서 최초로 등장한 거죠. 그래서 뉴욕 뒷골목의 가난한 사람들의 옷 차림을 그대로 가져와 패션쇼 무대 위에 재현해서 전 세계로 이게 파문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리사이클, 자원의 재활용 이런 것들을 탄생시키고 서로 반대되는 것을 혼합하는 독특한 코디네이션 방식인 워싱과 샌딩 기법, 주로 이제 청바지에 우리가 많이 이용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차부죠. 차부는 뭐예요? 아이를 뜻하는 집시 언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싸구려 군부치를 착용하고 트레이닝복 이렇게 많이 입고 다니죠? 여기다 또 강아지도 끌고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이렇게 모자 쓰고, 그쵸? 배꼽티 입고 청바지 입고, 그쵸? 그래서 하얀 트레이닝복 옷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야구 모자, 유명 기업의 로고가 쓰인 티셔츠. 차부족이 선호한 품목이죠. 세련미와는 동떨어지고 저급하고 값싼 취향의 패션이지만은 또 젊은이들이 많이 하죠. 믹스 매치. 언밸런스, 그쵸? 언밸런스보다 어시메트릭을 하면 좋죠? 언밸런스, 어시메트릭 등 해서 쿨한 이미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스타일을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현대까지 이르렀는데요. 미용의 흐름 우리가 길게 봤어요. 그렇지만 각 시대별로 정치, 사상, 사조와 유행 흐름을 알고 나서 그걸 통해서 고객으로 하여금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바탕, 연출.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고객을 연출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을 갖고 했었을 때 더 한층 멋지고 환상적인 작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